오래 걸으면 무릎 연골이 위로 당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고 적절한 대응 방법. 생각보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고 오늘도 외래에서 한 분 봤었고 대부분이 슬개 건염과 대퇴사두 건염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준비했는데 무릎 모형을 보면은 이제 오른쪽 무릎 모형이고 뒤집어 보면 여기 슬개골이 있는데 슬개골 아래쪽으로 슬개건 위쪽으로 대퇴사두건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느슨해지지 않은, 즉 이제 스트레칭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자꾸 이런 슬개건에 자극이 되죠. 대퇴사두건도 마찬가지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범위가 많은 반면에 근육에서 힘줄로 박힌 다음에는 여기 수축과 이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근육에 당겨지더라도 통증은 이제 힘줄 쪽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당겨지는 느낌이 있다. 또 슬개건 부분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슬개건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날씨가 추운 날에는 조직이 더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이제 대퇴사두건을 늘려주는 게 사실 제일 메인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뭐 종아리 근육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무릎을 최대한 굽혀주는 스트레칭을 정말 뭐 충분하게 뭐 20분, 30분까지도 한다고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아프신 분들은 평소에도 운동하기 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슬개건의 압력을 좀 해소해 주시는 게 일단 뭐 혼자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염증이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왼쪽 무릎 결절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왼쪽 무릎만 압박이 되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있습니다. 결절종만 빼면 교통이 없어질까요? 뚝뚝거리는 소리도 자주 왼쪽에 납니다. 결절종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에 있는 관절액이 관절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물혹을 만드는 것이 결절종이라고 해요. 흔히 이제 손목, 여기에 이제 손목 이렇게 꺾으면은 여기에 뭔가 물혹이 튀어나온 분들 굉장히 많고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발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무릎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 환자분 중에는 무릎 슬개골 앞에 이렇게 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무릎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뒤쪽에 있는 경우는 베이컨 낭종이라는 진단명을 또 특별히 더 사용을 합니다. 무릎 뒤쪽이 생각보다 크게 있고 오금 쪽에 손을 대서 만지면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기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은 무릎이든 어쨌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무릎은 큰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 내지는 이제 반월사 연골판의 파열된 거기로 이제 통해서 유출이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베이컨 낭종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MRI 등 영상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고, 결절종이 아프다, 통증이 있다, 또는 이제 뭐 불편하다 하면은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거하면서도 물이 빠져나온 통로를 한번 꼬매줘서 통로가 없어지도록 하는 게 좋긴 한데, 아무리 또 수술을 잘 해도 재발되는 경우가 또 덜어 있더라고요. 뭐 한 10%, 20%는 재발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경우는 생리적,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도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은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 연골이 거칠어졌다든지, 또는 추벽증후군이라고 해서 무릎에 벽이 하나 있어서 무릎을 자꾸 굽혔다 폈다 할 때 관절 연골을 이렇게 갉아내는 그런 병적인 상태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동반된다고 하면 이것도 정밀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이 나이 들수록 아픈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원래 무릎이 아픈 건가요? 알려주세요. 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 요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병이라는 게 있고 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증상들을 노화라고 하고, 예를 들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긴다든지. 근데 이제 질병은 사람마다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80세 분들을 모두 데려다 놓고 무릎이 아프신 분이 있고 안 아프신 분이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고 안 아프신 분이 있는 것처럼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이 생긴다랑 는 아닙니다. 노화는 모든 사람이 생기지만 질병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프다. 물론 이제 노화 과정 중에 퇴행성 변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들수록 생기긴 하지만 좋게 생각해 본다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만약에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면 일찍부터 해서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에 관해서는 치료 창문, 트리트먼트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제 더 예를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그 관절염 기수 3기, 4기까지 되기 전에 1기, 2기에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3, 4기가 안 되고 잘 건강하게 평생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병원에서 하는 또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치료 등등이 이런 퇴행성 변화를 늦추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 연골 30% 남아있는 건 심각한가요? 아파서 검사해 보니까 결과가 이래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무릎 관절염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연골 상태, 연골에 얼마나 달아있는지 이걸 뭐 그레이드로 1, 2, 3, 4로 나누기도 하고 관절경 소견 MRI로 연골의 그 두께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가지고 뭐 ICRS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관절염의 정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이예요, 나이. 그러니까 이제 연골 정도와 나이 두 가지를 보통 제일 먼저 생각을 해서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수술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연골이 많이 달아있으면 그렇다고 인공관절 할 수가 없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연골이 조금 달아있다고 해서 또 뭐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려면은 연골 상태, 나이 두 가지. 제가 이전에 비욘디 출연했을 때 그때도 이제 무릎 관련해서 부분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나이를 밝혀주시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노년보다는 한 중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릎 연골이 30% 남아있다는 거는 이제 뭐 ICR 그레이스 뭐 이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범위나 이런 것도 사실 또 중요합니다. 무릎 내측에 전반에 걸쳐서 다 달아있는지 또는 일부 연골에 결손만 있는지 이런 것들도 MRI를 봐야 또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서 30% 남았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대퇴 내측에 일부 연골이 결손이 있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뭐 진통소염제 계열의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뭐 운동치료,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등을 통해서 통증을 좀 없애고 무릎의 염증 상태를 좀 없애보는 게 우선 가장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물이 계속 찬다 또는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제가 MRI 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뭐 연골 재생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젊은 분들에서는 인공관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이 일부 연골을 다시 재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59세 여자 환자분이고 무릎 관절염으로 부분 치환술을 예약을 했습니다. 3개월마다 주사 맞으면 통증이 나아집니다. 무리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무릎이 휜 것 같습니다. 평소엔 심하지 않는데 수술이 고민이 됩니다. 수술 안 하고 주사만 맞으며 지낼 수 있을까요? 네.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해요. 59세면. 이제 65세 이상이면은 뭐 인공관절을 전체 인공관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65세 이하이면서 관절염이 심하면 지금 권유받았던 것처럼 부분관절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릎이 휘었다. 이제 내반슬, 무릎이 오다리라는 건데 부분관절 치환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비욘디 출연했을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기능적으로 만약에 걷는 속도가 주변 또래 친구분들보다 또는 따님보다 많이 느려진다. 주변 같이 걷다 보면은 좀 쉬었다 가야 된다. 또는 이제 마트까지 뭐 한 30분 걸어 갔다 오기가 매우 힘들다 등등 또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다 등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은 사실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주사를 3개월마다 맞는다. 이게 뭐 연골주사인지 스테로이드인지 모르겠지만 연골주사는 보통 6개월마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연골주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요새 나온 PDRN이라고 하는 연어 DNA 주사를 번갈아서 맞는 경우도 있겠는데 3개월이면 사실은 간격은 매우 짧거든요. 말하자면은 주사 치료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될 만큼 통증이 심하고 무릎에 염증이 자꾸 생겨서 무릎이 붓는 그런 상황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릎의 염증이 주사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일 거고, 마냥 참고 방치했다가는 무릎에 지금으로는 뭐 내측만 달아있지만은 외측과 앞쪽까지도 관절염이 동반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간 주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면서 버텼다. 근데 그때 수술을 다시 이제 고민을 해보려고 MRI 찍었더니 앞쪽도 많이 달아있어서 부분관절 치환술이 어렵고 전체 치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부분관절 치환술을 해도 전체 관절 치환술을 한 것만큼이나 효과 및 예후가 좋고 반면에 부작용은 적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주사 치료를 자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활동을 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 여러 가지 기대하는 무릎의 활동 그 정도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등을 고려했을 때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방 십자인대나 무릎의 다른 구획의 정도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질문 주신 것만 봐서는 치환술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4세 여성이고 무릎에 이상을 느껴 MRI 찍었는데 반월상 연골판 내측 파열로 수술을 권하셨는데 재활로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무릎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무릎 안쪽에 내측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인데 퇴행성으로 찢어지기도 하고 외상성으로 찢어지기도 해요. 54세 여성분이면은 아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퇴행성과 여기 있으면 외상성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퇴행성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찢어진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림에서는 뭐 양동이형 뭐 파열 이렇게 하는데 종방향 파열이 이렇게 크게 진행되면은 이 부분이 손잡이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무릎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무릎의 잠김 현상이라는 무릎을 굽히고 피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방사형 파열이라고 이런 방향으로 파열되는 것도 있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뭐 수평 파열도 있고 반월상 연골판 기저부 파열 여러 가지 파열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파열로 수술 또는 수술은 어떤 방법을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진통소염제 복용과 허벅지 근력 운동을 통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무릎의 충격을 반월상 연골판도 포함이지만 무릎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근육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은 이제 운동할수록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동을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꼬매야 되느냐, 절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국교서상에로 나오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파열 양상에 따라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방사형 파열이면은 보통은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양동이형 파열이면은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나이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20세 이하, 20에서 40세 이상에 나눠서 나이가 40세 이상일수록 봉합했을 때 결과가 좋진 않고 반면에 20세 이하이면 봉합했을 때 결과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파열된 위치가 반월상 연골판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꼬맸을 때 경과가 좋고 안쪽으로 갈수록 혈액순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과가 좋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위치, 양상, 나이, 뭐 동반된 손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봉합을 할지 절제를 할지 결정하곤 합니다. 어쨌든 치료는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 그래도 도움이 안 되면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는 절제할지 봉합할지는 양상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세 남자고 선천적 원판형 연골판 진단받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해주신 교수님께서 일반인보다 연골판이 커서 잘라냈지만 큰 상태에서 큰 걱정 없다고 하셨는데 우측 수술 후 왼쪽이랑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는 없나요? 나중에 왼쪽 다시는 다칠 가능성이 없나요? 보통 반월상 연골판, 이름에서도 이제 이것도 한자어인데 반월상,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찢어진 모양이지만 원래 반달 모양으로 내측과 외측이 이렇게 있는데 선천적인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원래는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이 차 있는 거예요. 반달 모양이 아니라 원판형으로 이제 보름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형이긴 하지만 반도체 연골판이 원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판형 반도체 연골판인데 거기다가 파열이 동반됐다. 이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훨씬 경과를 좋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을 수술을 한 거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뭐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큰 문제 없이 지내는데, 반대쪽도 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가 아니라 추후에 어떤 뭐 운동하고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찢어지는 게 동반되면, 파열이 동반되면 그때는 우측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있는 경우들이 덜어 많은 것 같습니다.